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오늘 새벽에 속보가 있었어요.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속보들인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요. 북미 정상회담 장소 날짜를 다음 주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2월 말에 아시아 모처에서 북미 정상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아시아 모처라고 했어요. 네. 예, 유력한 후보지는 역시나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상상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면서 베트남으로 유력하게 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이 북미 간의 이제 실무회담도 가시화되고 있고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 온다면서요? 네, 드디어 오네요. 비건 대표가 이동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회담을 위해서 서울을 방문합니다. 3일요. 네. 비건 대표가 그리고 후속 회담들을 그 북한 측하고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도가 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비건 대표하고 북한 측 협상 상대방은 김현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문을 읽었던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예.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했을 때 뭐 우라늄 같은 농축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 2월 말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본격적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도민들에겐 진실을 밝히고 빨리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입장도 내놨는데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댓글 조작 공모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법정 구속이 된 김경수 경남지사 뭐 판결 나자마자 바로 항소를 했고 옥중 서신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법원이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드루킹 김동완 씨 진술이 오락가락했는데 그 말을 법원이 믿어준 게 이상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죄 판단의 결정타가 된 게 킹크랩 시연회를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드루킹 일당이 서로 말을 맞춘 증거가 나왔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특검 수사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네. 드루킹 일당들 증언을 바꿨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죠. 그렇죠? 실제로 드루킹 수사 초기 때는요. 킹크랩 시연회가 2016년 10월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네. 그때 열렸다고 말했는데 특검 수사 막바지에 이르니까 시연회 날짜가 11월 9일 열렸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드루킹은 시연회가 끝난 뒤에 돈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가 철회를 한 적이 있고요. 구치소에서 진술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법원은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인터넷 로그 기록 뭐 이런 것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오락가락했다고 해서 허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드러난 이 드루킹 일당 진술의 모순점 지금 말씀드린 것들 있죠. 네. 이거를 부각시켜서 거짓 진술했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항소심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뭐 전국이 아주 진짜 난립니다. 네. 여야 간의 이 반응들이 워낙에 격렬해서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당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재판이 아니라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모두 무시되고 무엇보다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거는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법농단 관여자 세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 비롯해서 어제 그 몇몇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직접 접견을 했다 그러죠. 네. 그런 내용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판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방송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법관 탄핵에 속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권에서는 전혀 이 재판이 나온 이 결과를 이게 정당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어제 청와대 앞으로 뭐 현역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고요. 대선 무효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선거 직후에 윗선 의혹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직접 청와대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특검 주장은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이 주도를 했습니다. 지금 법사위 위원장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복성이다라고 지금 판결을 민주당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재판 불복이다라면서 한 목소리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지금 대통령 특검 수사,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물은 거예요, 기자들이. 그렇죠. 공식 입장이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아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특검이라든지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게 자칫 대선 무효 프레임으로 당 전체에 당론이 됐다가 네. 만약 이 부분이 바뀌거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굉장히 또 치명적인 그쵸, 역풍 부분이 맞겠죠.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부 의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네, 맞습니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재판 불복 여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네. 정의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도요. 지금 사법부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불신한다. 그리고 또 사법부 전체하고 싸운다. 네. 이런 뉘앙스를 주면 좋을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에서 여태까지 사법개혁, 법관 탄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건 맞죠. 네. 그리고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근데 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의 역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자기네 당의 현직 도지사가 1심에서 구속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어떤 법원 내 기류가 반발 기류가 여권 인사 재판에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의혹은 품을 수 있지만요. 네. 이게 과연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뉴스 방송까지 하는 게 좋은 전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일보가 오늘 1면에서 굉장히 이 얘기를 길게 다뤘어요. 네. 그러니까 왜 민주당의 전략이 우려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판결이 보복성이다 이런 근거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법 없는 장기전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당 내에서도. 네, 당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이런 전략이 자칫 사법부 전체와 대립하는 걸로 비춰지면 역풍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이 지적들에 대해서 뭐 여러 의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당의 입장은 사법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사법부 내에 있는 농단 세력 혹은 적폐 세력들 간의 어떤 이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거든요. 아무튼 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이후에 뭐 여야 아주 시끄럽습니다. 전국이 아마도 이 상황이 뭐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들도 있더라고요. 네.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쪼록 경남 도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리더십 부재였단 말이에요. 도민들이 참 안타까워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얼마 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KT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김성태 의원 딸의 이름이 아예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동안 시끄럽다가 좀 잠잠했었어요.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라는 이야기. 그러다가 어제 한겨레가 다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검찰이 최근에 KT 본사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 확보한 자료 중에 KT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성태 의원 딸 이름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류 전형에 합격을 못하면 당연히 이후 전형에 응시하지 그렇죠. 없죠. 제일 그럴 수가 첫 번째 없죠. 전형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정규직 공채 절차를 또 기자들이 뒤져봤습니다. 보니까 서류 전형 합격자만 합격자만이 필기 시험을 포함한 종합 인적성 뭐 이런 검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검사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건강 검진 이렇게 이어져서 최종 합격하게 되는 건데 네. 서류 전형 자체
딸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온 이후에 김성태 의원 측에서 반응을 내놨죠. 네, 김성태 의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참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딸 김 씨가 서류 전형 합격 메일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관계자가 김 의원 측 관계자가 언론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 씨 관계자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김성태 의원 딸이 서류 전형 학교 통지 메일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 시험 장소와 시간에 대한 그 내용도 안내도 메일로 받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 최종 합격 메일은 보관하고 있지만 나머지 메일은 오래돼서 보관된 게 없다면서 근거 자료가 남아 있을 테니까 KT 측에 합격자 명단 확인 요청한 상태다라고 취진에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최종 합격 메일은 김성태 의원이 직접 들고 나와서 이렇게 받은 적이 네. 있다. 뭐 이렇게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전형 합격 통지 메일 받은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예요. 그러니까 못 찾았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전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치러지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 다음 전형이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이제 뭐 이건 추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예천 군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서 물의를 일으켰었죠. 네, 그런데 이번엔 현역 국회의원이 해외 연수 중에 또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처음에는 시모 의원이라고 네네.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누가 이렇게 막 밝혀내진 않았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이러니까 최교일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요. 네. 미국 현지 가이드라고 한 데니얼 조 씨가 어제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2016년 가을에 내가 뉴욕에서 한 국회의원 일행, 경북 지역 국회의원 일행을 안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의원이 시의원이 스트릿바 가자고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방송에서는 실명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역구가 공개되는 바람에 곧바로 최교일 의원이 당사자로 지목된 겁니다. 네. 근데 그때 공개 자료까지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내용이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선비정신 세계화 업무 협약 때문에 미국에 갔다 뉴욕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선비정신 세계화를 위해서 뉴욕을 갔다. 그리고 그 맨하튼이라는 곳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데니얼 조라는 가이드와 네, 있었던 일을 데니얼 조가 폭로한 것인데 네, 제가 보죠. 이 선비가 내가 알고 있는 선비가 맞나라고 급하게 좀 찾아봤더니만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비가 누구인가, 선비 정신이 뭐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지금 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최 의원 주장은 주점을 알아봐 달라고 한 건 있는데 스트립쇼 가자고 한 건 없고 그다음에 그런 곳은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왜 CBS에서 다른 의원들 사례는 안 밝히면서 왜 나만 그랬냐. 야당 의원에 대한 표적 보도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데니얼 조라는 가이드의 주장은 스트립쇼 하는 곳을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네. 그 뭔가 분위기에 못 이겨서 알아봐 줬다라고 데니얼 조는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교일 의원은 그런 곳에 간 적 없다. 합법적인 술집에 갔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을 어겼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점을 갔다라는 부분, 뭐 거기서 스트립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간 해외 연수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문제의 어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따져보고 싶군요. 정치권 소식 또 자유한국당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였는데 네네. 로비스트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네. 박수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내용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언론하고 기업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로비스트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문자 메시지 3만 건을 입수해서 뉴스타파가 보도했는데 네.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박수환 대표가 누군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8월에 송희영 당시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유착관계 어쨌든 폭로가 되면서 그 둘 간의 유착관계가 폭로되면서 그 검은 거래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뭐 돈 받고 접대 받고 이랬던 내용들이 제법 있었죠. 맞습니다. 골프 접대, 뭐 해외여행 받았었는데 그래서 실형 선고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2심 재판 중인데요. 그 사이 연결고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박수환 뉴스컴 대표입니다. 자, 지금 자세히 봐야 될 건 조선일보라는
그러니까 언론사 주필 송형이라는 주필과 그러니까 언론사와 기업체 사이에 일종의 거강꾼 노릇을 한 거예요. 네. 예. 이 로비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박수환 대표라는 사람인데 문자 메시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만 건 네. 확보가 됐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봐야겠죠. 이게 지금까지 세 꼭지가 나왔는데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하다는 내용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네. 조선일보하고 한국경제신문 간부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뉴스타파는 네. 박수환 대표를 통해서 한국 GM에 자기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문자가 확인이 됩니다. 이게 채용이 됐습니까? 네, 채용이 실제로 됐습니다. 곧바로 특채 채용을 통해서 인턴이 채용이 됐고요. 또 재밌는 게 문자 내용에 선채용 후 면접을 진행하겠다고 그쪽에서 GM 쪽에서 박수환 대표에게 보낸 문자도 나옵니다. 네. 참 황당하죠. 인턴 되기 위해서 대학생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딸 인턴 채용을 청탁했던 조선일보 그 기자는 SBC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대학 비행기표 제공받은 정황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 문자도 확인이 되고요. 이게 SPC라는 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빵 맞습니다. 예, 관련된. 네, 예. 유통사죠. 그리고 조선일보 다른 기자 2명은 박수환 대표로부터 고가 명품 선물이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추측되는 문자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 대가가 뭐였을까요? 이게 뭐 어찌 됐건 기업체와 언론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죠. 네, 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거나 기업의 불리한 기사는 빼주는 방식의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김재호 사장이 등장합니다. 박수환 대표를 통해서 제약회사 동아제약인데 동아제약으로부터 처방전이 필요한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에게 필요하다는 약, 그러니까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네, 뭐뭐그라. 네. 네, 선물로 받은 정황하고 돈을 받고 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써준 정황이 포착돼서 보도됐습니다. 그러게요.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그거 챙겨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 받고 깨끗해 보이진 않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